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맥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산 전기차 폴대론 속 바이든, 전기차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 언급, 로이터, 인플레 완화법, 현대차 큰 타격,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해당 기업과 정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해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감하기는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내 지역들도 마찬가지이죠.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미국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은 관련법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쟁점으로 드러났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즉,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그리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을 확실히 못 박은 것이죠. 이것은 이제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로이터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와 기아가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미국이 선거철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중간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세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굳건한 시장 지위를 확보해 나간, 말하자면 전기차 부분 2위를 달성한 포드를 넘어선, 그리고 GM을 넘어선 이러한 2위를 달성해 가고 있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한국산 전기차 홀대론성, 바이든, 전기차 반도체 등 미국에서 생산 언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산 전기차 홀대론 속에 발표가 된 것이라 더욱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리가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맨 아래 단계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미국 제조업 재건 방침을 강조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맨 아래 단계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제조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경제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이번 주에만 퍼스솔라, 토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 지금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미국의 그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를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발언 자체는 중간선거, 11월 달에 나오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의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그리고 대만에 반도체 공장이 있죠. 여기에 투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게 틀어서 미국에 더욱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가장 큰 핵심의 역량 때문입니다. 즉 아메리칸 퍼스트를 강조한 것이죠. 한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주는 데 따른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 대표단과 정부 합동 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미 정부와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라고 하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곧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솔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미 측은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협의 창구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서 한국 특파원과 만나서 한국이 공동협의 창구의 운영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알려졌죠.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서 이때까지만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대해서도 미 본토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도 포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한 상황이죠. 한편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측은 현지 정치인들과 접촉해 기아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릭 더글라스 조지아 공장 이사는 지난달 31일 웨스트포인트 생산공장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인플레이션 완화법, 현대차에 큰 타격입니다. 로이터는 이 일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업이라고 하면서 당분간 미국 시장 공략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를 합쳐서 2위에 등극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일론 머스크도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8월 초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기존의 전기차를 지급하던 지원금이 중단하고 내년 초부터 미국에 생산되는 운영하는 기업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것 때문에 한국이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아이오닉5, EV6 등 미국에 출시한 전기차 모델로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던 상황에서 보조금 중단 사태가 일어나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보조금 대상에 해당되는 지원 차종은 지금 20여 종 안팎. GM과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자동차 기업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거의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완화법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해외 기업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의 주요 협력사 관계자는 로이터를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셈이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투자 발표에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점도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안에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했고, 보조금 지급 차별이 한미 자유투자협정 FTA 위반이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바이든 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 여기에 국민 여론에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로이터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 한국을 비롯한 해외 수입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암울한 내용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완화법이 지금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확보를 명분으로 내걸고 가까스로 통과된 만큼 자칫하면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모조리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점까지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조금만큼의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맞춘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GM과 포드, 테슬라 등 이번 지원에 포함된 기업들도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할인 등 프로모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지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가? GM, 포드, 테슬라라는 회사가 모조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으니 이만큼 깎아주겠어. 깎아준 만큼 상대편도 힘들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차와 기아가 뒤늦게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해서 말하자면 2025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해서 그때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져서 포드, GM, 테슬라 여기에 이 전기차 빅3가 굳건하게 이곳을 지키게 된다면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일본 도요타와 같은 기업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 아직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는 만큼 미국 정부의 보조금 차별에 받게 될 타격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닛산도 전기차를 진입을 했지만 그 판매 대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8월 달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판매량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배신당했다라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 관계에 균열이 발생한다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 태평양 지역 외교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단 일말의 기대감이에요. 이것을 고려한다면 외교 정책의 차질을 고려한다면 한국에도 지금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한국에 기회를 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다른 제외된 나라의 제품도 우리도 해줘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70개 정도에서 20개로 줄었는데 다시 70개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공화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 3B 정책을 내놓았잖아요. 3B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 3B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이제 이것을 수정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꿨는데 겨우 통과했어요. 겨우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자국 중심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자동차 산업까지 키운다. 그들의 입장으로 좀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느냐. 물론 이 말은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이터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